뭐 파이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뭐 인보이스 이런 것들은 다른 업종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보고요. 컨펌 시트나 네고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FIT라고 하는 거는 자유행을 뜻하는데 작은 인원으로 출발하는 단체들도 FIT라고 잘못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FIT는 작은 인원이다. 작은 패키지를 가더라도 FI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행위는 뭐 장점과 단점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항공입니다. 항공도 캔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한 항공권은 좀 비싸죠. 근데 취소 불가, 그 다음에 날짜 변경 불가, 뭐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쌀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 항공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를 먼저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관광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호텔을 잡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패키지는 차량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호텔에서 자도 문제가 없어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유여행은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동을 외국 사람이 관광을 온다. 그랬을 때 명동 근처에다 호텔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외곽 지역에다 잡으면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호텔을 잡고 관광지를 잡는 게 아니라 관광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을 잡는 거다. 내가 다 가고자 하는 관광지가 뭐 예를 들어서 명동 주변이다, 시내 주변이다 그러면 시내 주변을 근거로 해서 그 근방을 컨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구글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네이버는 우리나라 여행할 때는 좋은데 외국에 가서는 이 레코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구글을 켜서 뭔가 안내를 받고 싶어 하는데 레코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구글 쪽에는. 중국에 가도 그렇고요. 중국은 바이두죠. 우리나라는 네이버고. 이 두 나라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발달이 안 돼 있는데 그 외에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구글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지도를 보면 그 주변의 관광지, 호텔, 기타 뭐 식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별로 또 그 수준 맞게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싱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SGL로 쓰고요. 그다음 트윈, 더블, 트리플 뭐 이런 것들은 글쎄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작은 더블, 일본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룸, 아웃사이드 룸, 커넥팅 룸. 커넥팅 룸은 이제 문이 이렇게 터져 있는 그런 룸이죠. 그래서 애들 들어갔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미리 픽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컨펌은 어렵고 가능하면 해준다.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다미빵이나 일본의 료칸 뭐 이런 것들도 숙박 용어고요. ABF 아시겠죠, 그죠? 아메리칸 브레이퍼스트고 그냥 컨티넨탈도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이제 컨티넨탈로 간단하게 빵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나오는 그 뷔페식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오리엔탈 음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뭐 커테이션 이런 것들은 다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브레이크다운은 우리가 이제 손님들도 이런 걸 원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다 했을 때 브레이크다운을 원하는 손님들도 있고 여행사들이 랜드사한테 원합니다. 그러면 호텔 얼마, 차량 얼마, 뭐 식사 얼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박스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테크니컬 비지트를 가게 되면 전문 통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테크니컬 그 통역을 요청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팀칼라. 팀칼라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옷 입은 색깔을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공항에서 이렇게 가이드들이 이렇게 손님들을 쫙 보면요, 팀칼라가 틀리다래요. 저가 여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비싼 상품으로 오는 사람들의 옷 색깔이 좀 틀리다 그러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팀 컬러가 좋다. 이거는
손님들이 좀 그 뭐랄까요? 좀 고급지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내용들이다. 뭐 속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썰차지는 추가 요금입니다. 추가 요금은 연말에 이제 붙는 추가 요금 붙을 때 호텔들이 이제 극성수기 때 우린 썰차지가 있다. 원래는 뭐 얼마짜리인데 그때는 썰차지가 붙는다 이런 얘기고요. 가라디노도 뭐 마찬가지로 연말에 나오는 컨펌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크루드 포함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그룹이나 단체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보충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은어식으로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싱글룸일 때 뭐 얼마가 추가가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1급 호텔 제공한다. 그리고 컴플멘터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컴프라고도 보통 얘기하고요. 엔트런스 피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LDC 구간은 롱 디스턴스 코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솔자로 유럽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스위스를 거쳐서 뭐 이태리로 간다. 그랬을 때 스위스에서는 가이드가 거의 나오질 않고요. 파리에서 시티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로마에서도 가이드가 나오는데 그 이동하는 구간이 있죠. 그 장거리 이동 코치는 이제 버스를 뜻합니다. 그죠? 유럽에서는 외국에서는 다 코치라 그러죠. 버스를.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장기간 이동하는 구간은 이제 LDC 구간이다. LDC 구간은 가이드가 없다라고 이제 보통 보시면 되고요. 바우처. PNR은 우리 그 고객 승객들, 패신저 네임 레코드인데 여권 번호하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름, 뭐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PN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피스는 항공에 이제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스펠링입니다. 스펠링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리젝트 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공사들이 보통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오버부킹을 한 105% 정도 받는 항공사들도 있어요. 100명을 가는데 보통 5%는 캔슬이 되더라. 이래가지고 105%를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 근데 5%를 105명이 다 오는 거예요. 105%가. 그럼 어떻게 돼?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는데 그때 꼬투리 잡히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점에라도 하나 틀리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아웃시키는. 그래서 어쨌든 그 스펠링이 틀리면은 다른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은 틀리다 하더라도 스펠링만큼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입력할 때가 가장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솔리제이션은 허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공사한테 30개 항공 좌석을 좀 줘 하고 올렸을 때 위에서 사인해 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어스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아마 요 정도는 잘 안 쓰실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서 뭐 바우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스를 받는다든지 아피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아피스하고 어스 받는다라는 내용들은 그 뭐 은어에 가까우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데포짓은 아실 거고 그다음에 ED 카드는 뭐 출입국 요새 이제 출입국 기록 카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전자로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고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DFS는 면세점을 말하는 거고 FOC는 프리 오브 차지인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뭐 비행기 15좌석을 저희가 받을 때 하나 인솔자용으로 해서 FOC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대부분 외항사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많이 쓰는 공짜로 가는 인솔자들이 공짜로 갔을 때 FOC라고 하는데 견적을 낼 때 20 플러스 1 그러면 1이 뭐냐면 FOC예요. 그러면 FOC가 없는 호텔비도 FOC가 없고 항공도 FOC가 없고 입장료도 FOC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명 거를 20명에서 n분의 1로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FOC 한 명이 있다라는 거는 인솔자가 따라가는데 20명에서 내 거를 다 n분의 1로 해서 계산을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크루드는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커넥팅 타임은 이 트랜지트 때,
우리 터키 항공으로 가서 유럽을 간다든지 했을 때 트렌즈 시간이 있잖아요. 최소 미니멈으로 가져야 되는 그 시간, 뭐 이런 것들. 보통 2시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돼야 되고, 왜냐, 그래야 조금 연착이 되더라도, 갈 수가 있고, 또 짐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 되니까. 유럽에 갈 때는 이 트랜지트에서 가는 경우에 짐이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터키 항공도 그렇고, 피네어도 그렇고요. 중동 비행기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뭐 손님 중에 한두 사람만 짐이 안 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오는데 우리는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동하는 쪽에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라도 또 차질이 생기거나 막 그러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열흘을 가는데 거의 돌아올 때쯤 뭐 가방을 만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하고 유럽 여행을 이 외항사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핸드캐리어에 가볍게 자기가 속옷이나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는 옷들, 짐이 안 왔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꼭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미팅 서비스는 이제 공항에서 손님을 만나서 호텔까지 안내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노쇼는 잘 아시겠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항공사들이 업무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노쇼가 나면 안 되는 거고요. 캔슬을 하는 건 되는데 노쇼라는 것은 캔슬도 없이 안 나타나는 케이스, 논스톱 바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박스는 이제 여행 인원수를 얘기할 때 픽업 서비스 공항에서 픽업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GSA, PSA는 우리가 이제 그 화물하고 여객을 동시에 다 판매하는 대리점들을 GSA라고 하고 그냥 화물을 판매를 안 하고 여객만 판매하는 경우는 이제 PSA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공사의 수익은 대부분 화물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객보다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는 들어가죠. 화물이 있는 데는 여객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들어갑니다만은 그 여객은 많은데 화물이 없다.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엔티엔 같은 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안 들어가요. 화물이 없기 때문에. 뭐 장가게 같은데 직항으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화물이라는 게 없잖아요. 관광지고. 근데 거기는 여객은 많아요. 여객은 많지만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그 화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국적기다 보시면 되고, 저가 항공사들은 어떠냐면 화물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화물이 없고 이 카고가 없다는 거죠. 카고가 없고 대부분 여객만 있으니까 여행사 의존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가 여행사들은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마진이 안 좋아서 마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많은 지역들을 커버를 하고 많은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해서 박리담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업은 이제 수익을 붙이는 거. 우리 마크업을 얼마 정도 할 것이냐. 보통 여행사는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수수료가 점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5%짜리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더 적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행사 수익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B2B의 대리점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블록, 항공을 우리가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리마크, 꼭 알아야 될 특이사항. 그 다음에 ATR하고 BSP가 있는데, BSP는 뱅크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항공권이 유가증권이니까 발권하는 여행사를 BSP라고 하고, ATR은 발권을 못해요. 담보가 없어서. 그냥 예약만 하는 거죠. 예약만 해서 BSP 여행사한테 발권을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어덜트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차일드, 그다음 인펀트, 24개월 미만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공사에 전화해가지고, 내 이름을 얘기하고, 뭔가를 도움을 구할 때, 알파벳을 뭐 P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쪽에서는.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H를 우리는 H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외국은 애쉬 그럴 때는 못 알아듣는 케이스들이 많고, 뭐 Z도 마찬가지죠. Z라고 안 그러죠. D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P22라고 했을 때 제 앞자가 이제 성이 P22인데 이럴 경우에 파파 에코 에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아 P22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지 그냥 P22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알파벳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